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건 수학적 기납법이고요. 이 안에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두 덩어리 이야기가.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할 텐데 귀납이라는 저 표현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 두 개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마지막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이 단원의 제목이랑 똑같은 거 하나가 나오는데 이 녀석은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학 하에 보면 명제 뒤에 그 절대부등식 하면서 증명 두 가지 나오죠. 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랑 기류법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 두 개 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 증명법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하나가 나와요. 얘도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 증명법으로 세 번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는 수학 하에서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기납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처음에 나오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제목이 뭔 정의여가지고 약간 좀 거부감이 들려 아닌가? 그렇긴 한데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수열을 정의하겠다는 거야.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방법인 거야. 귀납적인 방법. 이 귀납적인 방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수열 맨 처음에 예를 들 때 이렇게 생긴 수열을 이야기했어요. 무슨 수열이었다고요? 등차. 그래서 이걸 보고 뭘 했죠 우리? 일반항 찾았어요. 일반항 뭐예요? 1 더하기 n-1의 2.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2n-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죠. 이거랑 같은 수열이에요. 표현하는 방법만 다른 거죠. 얘는 항을 나열한 거고요. 얘는 일반항이라는 걸로 수열을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똑같은 수열이라고요. 정의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들면 표현이라고 하면 되죠.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얘는 항을 나열한 거고 얘는 일반항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수열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야. A1이 1인데 AN 더하기 1을 AN에다가 2를 더 더해서 만들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시면 AN이랑 AN 더하기 1이죠. 요 n번째 오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녀석이라는 뜻이겠죠? 이런 걸 책에서 이제 인접한 항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생긴 식을 뭐라고 하냐면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너무 길죠? 그래서 얘를 점화식이라고 이야기해요. AN이랑 AN 더하기 1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걸 점화식이라고 하고 첫 번째 항이랑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말해요. 이런 식을 가지고 이 수열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면 그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고. 근데 이 점화식이라는 것의 실제 본질은 뭐냐면 이름은 지웁시다. 이런 거야. A1이 1이래. 그래서 여 n 자리에다 1을 집어넣으면 A1에다가 2를 더해서 A2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그 A2를 가지고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A2에다가 2를 더하면 A3가 만들어지겠죠. 다시 집어넣어요. A3 가지고 A4를 만들고 A4를 넣어서 A5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고 A3 넣어서 A4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사실은 항을 나열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항을 나열하고 나서 이거 보고 우리 뭐 해요? 아 이거 불편하잖아. 이걸 가지고 결국 10번째 항, 20번째 항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일반항 찾아야 돼. 그죠? 사실상 최종적인 목적지는 여기이긴 해요. 일반항. 그렇긴 한데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원래는 요 녀석에 조금 더 가까운 녀석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항을 나열해도 어차피 이걸 찾을 거니까
특별한 몇몇 가지 경우에 보자마자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몇몇 가지 경우엔 바로 일반항을 찾으러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 녀석이 우리가 나중에 계산하거나 어떤 수열을 취급할 때 편하거든요. 점화식을 보고 바로 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일반항을 바로 찾으면 되고요. 누군지 모르겠으면 그냥 항을 나열하시면 돼요. 오케이? 문제집에는 교과서에는 대부분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딱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항을 나열하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원래 요 녀석이 좀 더 가까운 거니까.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몇 가지 특별한 녀석의 경우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써놓은 김에 요거 마저 이야기를 하자면 보는 것처럼 AN에다가 2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된다인데 요 N 자리에는 아무 자연수나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N번째 자리에 2를 더해서 고 바로 다음 녀석이 된다는 거니까 2씩 더하면서 진행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라고. 바로 알아차리셔야 된다고. 오케이? 네. 정리하기 전에 이름 달려있는 수열, 우리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두 개만 빨리 정리하고 나서 갈게요. 등차 수열의 정의 뭐였냐면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자체에서 보면 차이가 동등한 수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나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나 같다는 거야. 요 둘의 차이나 요 둘의 차이나 둘이 같아요. 그 얘기 하는 거라고. 그지?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요 차이를 우리 뭐라고 불렀다고? 공차라고 불렀다고요. 그죠? 요 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거거든요. 요 AN을 좌변으로 쏙 넘기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숫자 2가 나왔잖아. 이 2가 뭐라고? 공차라고. 이 식 더하면 진행되는 거니까. 차이가 일정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등차 수열이다 그런 얘기고 앞에 있는 요 두 개의 식 AN 더하기 1을 우변으로 AN을 좌변으로 이항을 좀 하고 2로 나누면 이런 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AN 더하기 2 더하기 AN 나누기 2. 이 뭐예요? 등차 중항을 나타내는 특징식이죠. AN이랑 AN 더하기 1이랑 AN 더하기 2가 있는데 요거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얘 돼요. 그 소리잖아. 등차 중항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열 AN이 다음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면서 식을 이렇게 준다고. 그럼 이걸 쳐다보고 아, 이거 등차 수열이란 소리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다 수열 AN이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특징식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등비 수열도 비율이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AN 더하기 2 나누기 AN 더하기 1. 얘네 둘 사이의 비율이랑 AN 더하기 1과 AN 사이의 비율이 같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게 등비 수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비율을 우리 뭐라고 불렀다고? 공비 이렇게 불렀다고요? R이란 이야기죠. 얘가 아주 중요한 등비 수열의 특징식 돼요. 둘이 나누어서 일정한 숫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따지고 보면 요거 넘기면 이 얘기잖아. AN 더하기 1이라는 게 AN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든다며. 맞는 말이잖아요. n번째 항에 공비 하나를 더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잖아. 그지? 요 AN을 좌변으로 넘겼다고 보시면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AN 더하기 1을 제곱한 게 AN 더하기 2랑 AN을 곱한 거예요. 이것도 등비 중항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식 변형한 거야. 그죠? 등비 중항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도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는 특징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에 잘 찍어 두시고요. 제목도 지워버렸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 원래는 예전에는 이거를 한 8개 정도의 식을 정리하거든요.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자주 나오는 식 8개를 이야기할 건데 우리 책에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4개만 이야기할 거예요. 이 4개는 꼭 알아야 돼요. 그 4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가지고 숫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눈 게 숫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만 정리할 겁니다. 딱 봐서 저 넷 중에 하나라면 한 줄 만에 일반항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리를 해보자고. 첫 번째 거부터 둘이 빼서 숫자가 된대요. 이거 뭐였다고요?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보자마자 등차구나 라고 그냥 눈치 빡 채는 거야. 예를 들어서 A1이 3이야. AN 더하기 1이 뭐 AN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거 두 개를 보고 굳이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고 A3 넣어서 A4를 찾지 않아도 이걸 쳐다보고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일정한 숫자래. 그럼 얘가 공차구나 라고 눈치를 채면 일반은 어떻게 생겼다? AN은 초항이 3이래. 공차가 5래. 그래서 5n-2구나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굳이 항을 일일이 나열해 보지 않아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둘이 빼서 일정한 숫자가 나와. 그럼 이거 자체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얘 뭐다? 이 숫자 자체가 공비인 등비 수열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뭐 얘도 숫자 하나 해볼까요? 똑같이 A1이 3인데 이번엔 AN 더하기 1이 5AN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게 둘이 나누면 5라는 숫자가 된 거죠. 저 5가 뭐다? 공비다.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일반항 찾으면 어떻게 생겼다? AN은 초항이 3, 공비가 5인 등비 수열이구나. 일반항 그냥 나온다고요. 굳이 A1, A2, A3, A4로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바로 일반항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미 우리 하던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등차고 이게 등비인 거 눈치만 채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 번째 거는 둘이 빼서 식이 된다 그 얘기인데 저건 어떤 거냐면 A1이 뭐 1이고요.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뭐 3N 이렇게 생겼대. 3이었으면 등차 수열이에요. 그죠? 숫자니까. 3N이라는 건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차이가 계속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빼보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면 3N이다 그 얘기인데 이거 그냥 항을 나열을 해보잖아요. 그럼 A1은 1이야. A2는 A1에다가 3을 더해서 만들어요. 더하기 3을 해서 얘가 4 된대요. A3은 A2에다가 6을 더하는 거야. 여기다가 6을 더해서 10이 돼요. A4는 A3에다가 9를 더 더해서 만들 거래요. 그래서 19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차이가 다르다는 게 보이죠? 3, 6, 9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게다가 이 차이라는 게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AN 뭐 예를 들어서 A10이랑 A11이야. 이 사이에 누가 들어있을 거냐면 A10이랑 A11 사이엔 30이 들어있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식이 이따위로 생겼으니까. 그죠? 몇 번째 거냐에 따라서 이 안에 오는 숫자가 결정이 나긴 할 거라고요. 달라지긴 할 건데 랜덤하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n에 따라서 식으로 딱 결정이 나 있다 그런 소리예요. 아무튼 그래서 등차 수열처럼 일정한 숫자는 아니지만 n에 따라서 정해져 있긴 하기 때문에 n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결국 또 일반항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오늘 했던 수열합 그에서 보시면 수열합 제일 마지막 뭐였어요? 연쇄소거였거든요. 얘가 힌트예요. 둘이 빼면 식이잖아요. n이랑 n 더하기 1이야. 한 칸 차이 나는 거죠. 둘이 빼기로 연결돼 있어요. 뭐 하면 돼? 1부터 순서대로 숫자 넣어서 다 더해버리면 돼.
1부터 넣어보면 A2 마이너스 A1이 3 곱하기 1이에요. A3 빼기 A2는 3 곱하기 2겠죠? A4 빼기 A3은 3 곱하기 3이겠죠? 찾고 싶은 건 AN이니까 여기다가 N-1까지만 넣을 거예요. 그럼 AN 빼기 AN-1이죠. 이건 3의 N-1이에요. 오케이? 여기다 N-1까지만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해요. 그러면 지워지겠죠? 지워지겠죠? 지워지죠. 좌변에 누가 남아요? AN 빼기 A1이 남아요. 우변에 누가 남아요? 3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3은 나중에 쓰자. 이렇게 하자. 3K가 되죠. 3 곱하기 1, 3 곱하기 3 곱하기 3, 3 곱하기 N-1이니까 이거 어디서 온 거다? 여기서 온 거다. 요 3n의 n 자리에 1에서 n-1까지 넣은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A1만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얘를 기억하시면 되죠.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한 줄만의 일반항을 찾는 거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게 an 더하기 1을 바로 여기 쓸까? 둘이 빼서 n에 관한 식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는 지금 3n인데 굳이 3n이 아니라 뭐 다른 식, 이게 뭐 지수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고 3차식일 수도 있고 연쇄소거가 되는 녀석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n에 관한 식 아무거나 여도 상관없어요. 둘이 빼서 그냥 n에 관한 식이 됐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라고? 순서대로 A2 빼기 A1이 F1이고 A3 빼기 A2는 이렇게 생겼고 A4에서 A3을 뺀 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다 더하면 이런 식으로 다 없어져서 좌변은 얘만 남을 거고 우변은 뭐예요? F1에서부터 Fn-1까지 순서대로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 이럴 때 써먹으려고 수열의 합을 배운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A1을 우변으로 넘기면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FK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얘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 우리 등차 수열도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 더하고요. 등비 수열도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 곱하잖아요. 둘이 빼서 식이 나오는 것도 첫 번째 항에다가 요 식을 N-1까지 더하는 거예요. 여기에 1부터 N-1까지 넣어서 N까지 아니라 N-1까지 더하는 거예요. 공차도 N-1개, 공비도 N-1개, 요 식도 N-1까지 넣어서 다 더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얘는 첫 번째 항에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FK다. 이런 이야기고요. 얘가 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였다고 치면 다시 등차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냥 얘가 식이 아니라 그냥 D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1에서 N-1까지 D니까 그냥 N-1D예요. 등차 수열이랑 똑같다고. 얘가 식이라서 이렇게 생긴 거지 그냥 숫자였다고 해도 사실은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얘가 그냥 숫자면 1에서 N-1까지 숫자니까 그냥 숫자만 N-1만 더 하는 거잖아. 그게 등차 수열 일반항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겼고 밑에 있는 거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것도 이거 문제를 하나 풀고 갈까? 이렇게만 말하면 약간 감이 안 오죠? 1149번 봅시다. (1149번) 보시면 A1이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고요.
A1이 마이너스 3,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4N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대요. 맞죠?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건 K가 1에서부터 10까지 AK 하세요. 맞나? 이렇게 하래요. 그럼 일단 AK가 누구인지 알아야 여기다 넣어서 시그마 계산을 할 거잖아요. 이 AK를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럼 이걸 쳐다보고 AK를 찾아야겠네요. 그죠? 근데 살펴보니까 A1은 초항이니까 됐고 AN 더하기 1이랑 AN이 하나의 식에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점화식을 살펴봤더니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뺄 수 있는데 빼보니까 누가 남아요? 식이 남아요. 4N 빼기 3이라는. 그래서 얘를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아하, 이거 AN은 뭐다? A1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 N-1까지 4K 빼기 3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한 줄 만에 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을 실제로 다시 써보자고. 이건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바로 가는 건데 처음이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이 밑에 왜 그런지를 써보면 이런 거라고. 식이 이거니까 넘겨서 AN 더하기 1 빼기 AN이 4N 빼기 3 이렇게 생긴 거예요. 1부터 넣을 거라고. A2 마이너스 A1이 4 곱하기 1. 이거 다 쓰기가 귀찮잖아. 이걸 FN이라고 하자. 그럼 얘 F1이에요. 그죠? A3 빼기 A2는 F2고요. A4 빼기 A3은 F3 이렇게 생겼어요. AN 빼기 AN-1은 FN-1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할 거라고요. 그러면 얘 없어지고요. 없어지고요. 없어져요. AN-A1만 남겠죠? 우변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해서 FN-1까지 더하는 게 되겠죠? 얘를 뭐라고 쓸 거라고요?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다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그래서 이 A1만 우변으로 넘기면 AN은 A1 더하기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다 그 얘기고 A1이 뭐였다고? 마이너스 3. FK가 뭐였다고요? 4K 빼기 3. 그래서 AN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찾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얘를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그죠? 정리를 마저 해보면 뭐 어쨌든 답을 내는 게 좋으니까 답을 한번 내보면 요거 정리하자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인 채로 둘 거고 앞에 거부터요. 4K잖아요. 4 곱하기 2분의 1에서 N-1까지야. N까지가 아니고 N까지면 2분의 N 더하기 1이잖아요. N-1까지니까 2분의 N-1 N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 큰 거.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은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N제곱이 여기 있네요. 1차는 여기서 마이너스 2N, 여기서 마이너스 3N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상수항은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뒤에 더하기 3이니까 없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AN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건 뭐 보시는 것처럼 n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없는 어떤 수열이야. 어차피 n에다 1, 2, 3, 4 넣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인가 봐요.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요게 AN이고 구하라고 한 건 이제 뭐 하라고요? n이 1에서부터 10까지 2n제곱 마이너스 5n 이거 하라고요. AK가 이거니까 1에서 10까지 하래요. 1에서 10까지 하면 되죠. 산수 마저 하면 2 곱하기 n제곱이야. 6분의 1에서 10까지래요. 10 하나 큰 거 둘이 더한 거
빼기 5 2분의 10 하나 큰 거. 그래서 요거 산수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뭔가 한참 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뒤에 오는 시그마 계산은 앞에 했던 수열의 합 단원에 있던 거고요. 이걸 쳐다보고 한 줄 만에 얘 찾는 거, 이게 요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점화식을 봤더니 AN이랑 AN 더하기 1이 있는데 저 둘은 빼니까 식이야. 둘이 빼서 식이면 어떻게 풀 거라고? A1에다가 1에서 n-1까지 그 식을 시그마 치면 되겠다. 해서 일반항 찾으면 되고, 요거 푸는 거야 뭐 시그마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요 식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차 식이니까 공식에 넣었는데 말한 것처럼 이 식이 꼭 이런 1차 식이 아니라 식 자체가 지수식일 수도 있어요. 얘가 지수식이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일반항을 다시 찾으시면 되고, 연쇄소거 하는 거면 연쇄소거 해서 일반항 찾으시면 되고. 눈으로 보세요. 그 바로 밑에 50번 보시면 1150번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니까 누구야? 무리식 합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시그마를 치면 연쇄소거 되는 녀석이에요. 그죠? 분모 유리화해서. 그래서 AN 자체가 약간 복잡스러운 녀석이 될 수도 있다고요. 유형 3번이야. 근데 말 다 했어. 아무튼 그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 나눠서 식이 되는 경우인데, 얘도 말로 먼저 하고 나서 문제를 보러 가자면, 우리가 빼서 식이 되는 경우는 AN이랑 AN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연결된 거니까 다 더하면 가운데가 소거되잖아요. 근데 이 나눠서 식이 되는 경우라는 건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 n에 관한 어떤 식이 되는 경우거든요. 이게 빼기였을 땐 다 더해서 소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나누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1부터 넣어서 다 쓴 다음에 싹 다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연쇄적으로 약분이 일어나겠죠. 나누기니까. A2 나누기 A1은 F1이고요. A3 나누기 A2는 F2예요. A4 나누기 A3은 F3입니다. AN 나누기 AN-1은 FN-1이에요. 그래서 이거 싹 다 곱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가 약분 되겠죠? 얘도 약분 되고요. 이렇게 약분이 돼서 AN 나누기 A1이 좌변에 남을 거고, 우변은 F1부터 Fn-1까지 다 곱하는 건데, 이게 우리 더할 때는 순서대로 다 더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는 건데, 1부터 넣어서 다 곱하는 건 우리가 배운 기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 녀석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 AN이라는 건 요 나누기 A1을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해서 Fn-1까지 곱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거야. 이건 A1, F1, F1, F2, Fn-1까지 다 더하는 거고요. 얘는 A1, F1, F2, Fn-1까지 다 곱하는 거라고요. 빼서 식이니까 다 더하는 거고, 나눠서 식이니까 다 곱하는 거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등차랑 등비도 이 정도 차이인 거예요. 등차는 초항에 공차를 n-1개 더하는 거고, 등비는 초항에 공비를 n-1개 곱하는 거잖아요. 더하는 거냐 곱하는 거냐의 차이라고요. 약간 머릿속이 혼란스럽겠지만 1교시 마지막에 뭐였냐면, 등차를 지수에 얹으면 등비가 되고 등비에 로그를 씌우면 등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수랑 로그 사이의 관계가 그런 거였다고. 지수의 더하기라는 건 실제는 곱하는 거잖아요.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등차는 더하는 거야. 지수에 얹으면 곱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등비가 되는 거라고. 토하겠다, 그죠?
제가 막 괴롭히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라고. 예제 하나만 보고 갈까요? A1이 2고요. AN 더하기 1이 N 더하기 1분의 N의 AN 이렇게 생겼대요. 일부터 다 넣어서 A라는 녀석을 찾기 약간 귀찮아요. 그래서 점화식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없을까 살펴봤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뺄 수는 없죠. 이 앞에 계속 이런 거 달려 있으니까 뺄 수는 없잖아.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눌 수 있는가 하고 보면 이건 나눌 수 있죠. 얘는 뭐 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니까. 그죠? 나눠서 식이 됐으니까 뭐 한다고요?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다 곱해버릴 거라고요. 약분되겠거니?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약분되는 걸 좀 더 극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1 넣으면 A1분의 A2인 거잖아요. A2 나누기 A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뭐예요? 1 넣으면 2분의 1이에요. 2 넣으면 옆에다 쓸게요. A2분의 A3이죠. 이건 얼마예요? 3분의 2예요. 3 집어넣으면 A3분의 A4예요. 4분의 3 되겠죠. N-1까지 넣을 거예요. N-1까지 넣을 거예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다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할 거예요. 약분 되겠죠? 약분 되겠죠? 약분 되겠죠? 남는 건 A1분의 AN이 남겠죠. 우변은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약분되게 되어 있는데 꼭 약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엔 다행히도 이렇게 약분이 돼서 누가 남는다? N분의 1이 남는다. A1이 2 그랬으니까 A1만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AN이 누가 된다? N분의 A1. N분의 2가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요게 AN 일반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하나 더 해야 되나? 하나 더 할까요?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뭐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할까요? A1 1. 그럼 이번에도 나누면 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식.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써보면 A1분의 A2는요. 2의 1제곱이에요. A2분의 A3는 2의 제곱이에요. A3분의 A4는 2의 세제곱이에요. N-1까지만 넣자고 했어요. 2의 N-1제곱이에요.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다 돼서 A1분의 AN이 좌변에 남아요. 우변은요. 2의 1제곱부터 2의 N-1제곱까지 다 곱하는 거예요. 다행히 밑이 다 2죠. 지수끼린 더하면 되죠. 2의 2분의 N-1 N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1부터 N-1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럼 A1이 아까 1 그랬으니까 결국 AN 자체가 누가 된다? 2의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얘가 일반항이에요.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AN이 누구다? 이거다. 이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규칙으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그건 AN이니까 얘가 AN 일반항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물론 이걸 보자마자 이거야는 안 나오겠지. 이걸 보고 이렇게 한 줄 정도는 써야겠지.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대표 문제 하나씩만 풀어봅시다. 유형 1, 2, 3, 4번에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보시면 되고요. 뭐 이름을 보면 알 수 있기도 하겠지만 식을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돼. 제가 칠판에다 좀 해볼까요? 이 보면 유형 1번부터 보면 봐봐요. 대표 문제는 제가 1번 보면 A1이 2래. 그건 됐고 AN 더하기 1이 AN에다 2를 더한 거래. 둘이 빼면 숫자잖아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초항이 2. 공차가 2. 초항도 2, 공차가 2,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라고. 일반항 구해지겠죠?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뭐 계산하래요. 해보면 되고요. 다음 건. A1이 1이고요. AN 더하기 1이 3AN이래요. 둘이 뺄 순 없지. 3AN이잖아. 근데 둘이 나눌 수 있죠. 나누면 얼마예요? 3? 뭐야? 왜? 왜? 한 시간 남았어 얘들아. 좀만 해볼래. A1이 1이래요. AN 더하기 1이 3AN이래. 둘이 빼기는 안 될 거잖아. 3 때문에. 그지? 그런데 둘이 나누기는 가능하다고.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은 되잖아. 나누면 얼마예요? 3이잖아요. 이 3이 뭐다? 3이 공비다 그 얘기라고. 그지? 그럼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란 소리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면 되죠. 일반항 구해서 집어넣으면 등비수열 합구화 세우잖아요. 그죠? 옆에도 A1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리고 나서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이거 더한 거래요. 둘이 빼면 식이 되죠. 어떻게 구할 거라고? 이렇게 구할 거라고. 이거 제가 아까 칠판 했던 거예요. 심지어 답도 냈어요. 다시 해보세요. A1이 1이래요. AN 더하기 1이 이렇게 생겼대요. 둘이 뺄 수는 없지만 둘이 나눌 수 있죠.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눴더니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나눠서 식이 됐어. 뭐 할 거라고? 1부터 넣어서 다 곱할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AN 일반항이 나오겠죠? 30번 장 누군지 구해보래요. 구해보시면 되죠. 오케이?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유형 1, 2, 3, 4번에 대표 문제 하나씩만 지금 풀어보세요. 마지막 주제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간접 증명법이에요. 근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긴 건 되게 복잡하게 생겼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것이 이게 우리가 수학 하에서는 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잖아요. 그리고 가끔 대우를 이용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귀류법은 거의 그런 적 없죠.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루트 3이 무리수야. 참이라고. 그걸 증명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해보라가 아니고 참인 명제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이라는 걸 이거로 증명하세요. 그러니까 참이야. 참인 걸 줄 거야. 얘가 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학적 기납법의 메커니즘은 읽어보면 이런 건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n이 성립한다, 이 pn이라는 어떤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1 집어넣어서 성립하는지를 보여주고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자동으로 성립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참이야 이게 되거든요. 봐봐요. 어떤 거냐면 도미노 같은 거야. 도미노. 쓰러지는 도미노. 먹는 도미노 말고. 쓰러진 도미노. 첫 번째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면 얘 때문에 두 번째 게 쓰러지죠. 두 번째 게 쓰러지면 세 번째 게 쓰러지죠. 세 번째 게 쓰러지면 네 번째 게 쓰러지잖아요. 즉 첫 번째 딱 넘어지면 쭈르륵 다 넘어지는 거잖아.
첫 번째 게 성립하면 다 성립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것과 K번째가 쓰러지면 그 다음 게 자동으로 쓰러지게 생겨먹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요. 그럼 첫 번째가 쓰러지면 두 번째가 성립하고 두 번째 성립하면 세 번째 성립하고 세 번째 성립하면 네 번째 성립하죠. 약간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고 A3 넣어서 A4 찾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겠다는 거야. 보면 이런 거예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n 제곱까지 갈 거야. 이거 식으로 정리하면 뭐 되죠? 한 뭐 되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죠. 얘가 된다는 건 제가 어제 증명했어요. 그건 직접 증명법인 거지. 얘가 되는 건 직접적으로 증명한 거잖아요.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가지고. 그지? 근데 이걸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거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명자가 참이 된다는 걸 증명하시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좌변은 n이 1일 때니까 그냥 1의 제곱이에요. 우변은 n에 1 집어넣으면 1, 2, 둘이 더한 거 나누기 6이니까 1이에요. 둘이 같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 두 번째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는 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k 제곱까지 더한 게 일단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n이 k일 때 일단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즉 여기다 k 넣은 게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할 거예요. 그럼 좌변은 k 제곱을 지나서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가겠죠?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이유가 뭔지 알겠죠? 좌변에 마치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필이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거예요. 그래야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얘를 다 정리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안 해봐도 당연히 이게 돼야 돼요. 밑에 써야 되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쓸게요. 그러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그러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 봐봐요. 이거 인수분해하거나 정리해서 이거 된다고 내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결과로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약간 이제 서로 다 선수끼리 그냥 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 말했지만 이게 참이라는 거 알죠? 이거 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게 나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 수학적 기납법의 메커니즘 뭐였다고? 첫 번째 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이 자동으로 성립해요를 보여주는 거야. 당연히 성립할 거야. 참인 거 알아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이 성립한다고 말하려면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여차저차 해서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걸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K 플러스 1 때 성립한다고 할 거잖아.
좌변에 여기다가 k 집어넣은 것이 참이라고 했더니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여차저차 해서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 돼. 그래야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성립하는 거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올 거라고요. 안 해봐도 알 수 있다고. 의심하지 마. 당연한 거야. 참이니까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우변에 당연히 k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이거 굳이 정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요거 하나 정도는 쓰셔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내가 참이라고 가정한 거잖아. 이걸 써먹긴 해야 되거든요. K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이 자동으로 성립해야. 성립한다는 거 선수끼리 다 알고 있지. 난 알아. 근데 그래도 내가 증명하면서 당연하지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한 줄 쓰자면 성립한다고 가정했어.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 한 번은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한 거라고?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거라고. 그러면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죠? 여기다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는 거 한 번 쓰는 거고 그 다음 요거 정리하면 요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건 어차피 아니까 그냥 우리는 슉 넘어가서 그냥 답만 빡 쓰면 끝난다고요. 그냥 뻔히 아는데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 정말로 안 해봐도 되나요? 안 해봐도 돼. 당연히 참이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신에 괜히 난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러면서 막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 잘 한답시고 쓰기를 뭐 k 플러스 2, k 플러스 1, 2k 더하기 3, 6 이렇게 쓰시면 이건 오히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면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걸로 나와야 돼. 보여줘야 되는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 우변에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라고 써야 돼. 쓸 때 이렇게 써야 된다고. 괜히 뭘 한다고 해놓고 전개한 걸 써놓든지 인수분해 이상하게 해서 막 순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든지 이러면 오히려 틀린 거라고요. 이렇게 쓰시면 오히려 감점당해요. 틀린 거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쓰시면 끝난다 그 얘기예요. 1162번 볼까요? 문제.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2의 n-1 제곱이 저렇게 생겼대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이거 이 등비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린 알아요. 저 뭐지? 등비수열의 합으로 그냥 구하면 되잖아. 어이구.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얘는 이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보래요. 그럼 어쩔 거라고? 일단 첫 번째 게 성립하는지 보여주고 K번째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좌변은 2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이니까 1까지죠. 그래서 1 하나밖에 없고요. 우변 1 집어넣으면 2-3니까 1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겁니다.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좌변에 K 넣은 거죠. 우변에 K 넣은 거죠. 이걸 참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보여주면 돼요? 뒤에 가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럼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걸로 나오게 하면 되거든. 그럼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겠다는 건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2에 K제곱까지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참이라고 가정한 식의 양변에 뭘 더해야 돼요? 2에 K제곱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2에 K제곱을 더하는 거야. 그래야 n 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거든. 이게 되죠? n에 k 집어넣은 거고 나는 뭘 보여준다고?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걸 보여줄 거라고.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되려면 뭐 하면 된다고? 양변에 2의 k제곱을 더하면 된다고. 그럼 좌변에 1에서부터 2의 k-1을 지나서 2의 k 플러스 1, 2의 k제곱까지 더하는 거고 그럼 우변은 2의 k제곱 빼기 1에다가 2의 k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보여줘야 될 결론이 뭐라고요? 2의 k 플러스 1 빼기 1. 2의 k 플러스 1 빼기 1.
물론 이거 계산하면 그거 될 텐데 계산하려고 머리 쓰지 말라고. 이 다음에 뭐래요? 따라서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라며.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라고 말하려면 우변에 뭐가 나와야 돼? 2에 k 플러스 1 빼기 1이 와야 돼. 그냥 내가 보여줘야 될 결론이 그거라고요. 그렇게 보여줘야 이거 봐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굳이 어렵게 산수하실 필요 없고 물론 간단하니까 금방 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내가 보여줘야 될 결론이구나. 쓰시고 이거 봐 k 플러스 1 성립하지? 그러니까 다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어? 정해져 있어요. 하나 더 할까요? 옆에 거? 증명해보래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n의 세제곱. 이거 시그마 k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n 더하기 1 완전 제곱이죠. 우변 뭐예요? 1에서 n까지 더한 걸 제곱하래요. 1에서 n까지 더한 게 2분의 n 더하기 1이잖아요. 그걸 완전 제곱하래요. 똑같겠죠? 참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참이에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래요. 첫 번째, n이 1일 때 좌변 1의 세제곱까지니까 1이고요. 우변 1에서 1까지니까 그냥 1에다 제곱한 거니까 1이에요. n이 1일 때 성립한다. 통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그냥 이 식에 k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 돼.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돼요. 이미 k 세제곱까지 더했잖아. 그럼 뭐 하면 된다고?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1의 세제곱부터 k 세제곱을 지나서 k 플러스 1의 세제곱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래야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생겼으니까. 그럼 좌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돼요. 그럼 우변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하면 얘 나름대로 뭐라고 계산하고 있거든? 관심 없고 가에 똑같이 가 쓰면 되고 나에 누가 나와야 돼요? 1에서부터 k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의 완전 제곱이 와야 돼요. 계산해서 쓰는 거 아니야. 나에 뭐가 와야 된다고? 나에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k 더하기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라고 나에 쓰셔야 돼요. 이걸 계산한 결과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야 이 식에 이 식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온다고. 그죠? 그래야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여기는 내가 보여줘야 될 결론을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계산하는 거 아니고.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는 요 요령만 파악하시면 수학적 기납법은 아무리 복잡한 게 나와도 할 수 있고요. 요 수학적 기납법 지금 등식 이야기했는데 옆에 가면 부등식도 하나 나와요. 근데 요 부등식은 등식하고 비교해서 그 프로세스가 하나 추가가 돼요. 하나가 더. 등호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문제 다시 보시면 누구였니? 이거였나? 좀 전에 했던 문제 보면 여기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진짜로 얘랑 계산한 결과가 이거인지 확인 안 하죠. 어차피 내가 보여줘야 될 결론이 그거니까 그냥 쓰고 끝나잖아요. 이 등호는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항등식이거든. 아니 전개해서 네가 해봐. 그럼 그렇게 정리되는 걸 굳이 내가 왜 보여줘?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정리한 결론이 이건데 이게 등호이기 때문에 내가 증명 안 해줘도 돼요. 어차피 전개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한다고 달라질 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부등호는 그게 아니에요. 부등호는 내가 하나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4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정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참이겠지. 참이니까 증명하라고 하는 거야. 의심하지 마요. 4 이상의 모든 자연수니까 첫 번째 도미노가 누구냐면 n이 4예요. 1이 아니고. n에 1 넣으면 안 되고 4 넣어야 돼요. 4 이상의 모든 자연수니까. 그래서 4를 넣으면 좌변은 1에서 4까지 곱한 거니까 24고요. 우변은 2의 4제곱이니까 16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좌변이 더 크죠? 그러니까 4에서 성립합니다.
그 다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여기다 k 넣은 거 여기다 k 넣은 거 쓰는 거예요. 그죠? 1에서 k까지 곱했고 2의 k제곱이에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해야 돼요. 1에서 n까지잖아. 1에서 k까지 곱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k 플러스 1까지 곱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는 k 플러스 1 들어가고 여기도 k 플러스 1이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요거까지는 좋은데 요거 쓸까요? k 플러스 1이라고? 2의 k제곱이 원래 있었고 거기에 k 플러스 1을 곱해줬는데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결론은 뭐예요? 2의 k 플러스 1제곱. 이게 내가 보여줘야 될 결론이에요. 이게 아니고. 얘랑 얘랑 둘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등식에서는 얘랑 얘랑 둘이 같은 거였어. 그러니까 그냥 쓰고 끝나는데 부등식에서는 얘랑 얘랑 딱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등호를 증명해줘야 돼요. 근데 이 증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여기서 이거 뺀 게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돼. 밑에 괄호 와서 보시면 n이 k가 4보다 크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랑 누구를 비교하려는데 지금 요 부등호를 증명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k 플러스 1이랑 누굴 비교하라는 거야? 2의 k제곱 있죠? 2의 k제곱 있죠? 2의 k제곱 곱하기 2잖아요. 2의 k제곱끼리 없다고 보면 k 플러스 1이랑 누굴 비교하면 돼? 2를 비교하면 돼.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등호를 증명하겠다라는 거야. 이거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k가 4보다 크니까 그럼 k 플러스 1은 5보다 큰가? 야, 아니야. 4보다 크겠지. 3보다도 클 거야. 근데 난 여기다 2라고 써야 돼요. 2라고 써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이 부등호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거보다 작은 놈이 이거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얘를 보여줘야 되는지 알겠죠? 이게 내가 보여줘야 될 결론이야.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여차저차 해서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 돼.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요 녀석인데 내가 만든 건 이거거든. 그럼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이 부등호가 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2의 k제곱은 공통으로 있어? 그럼 k 플러스 1이랑 2의 1제곱만 비교하면 될 텐데 아니 k가 4 이상이니까 얘가 얘보다는 더 큰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부등호가 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요. 요거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등호하고 다르게. 등식에서는 어차피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증명하고 자식할 거 없어. 그냥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면 나오겠지. 부등식에서는 이거보다 작은 거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얘를 골라야 되고 그래서 이 분호가 정말로 성립하는지를 밑에 가서 한번 보여준다고요. 얘처럼 깔끔하게 k 플러스 1에서 2 뺀 거라고 안 쓰셔도 돼요. 백지에다가 만약에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이거 다 쓰면 돼. 왜냐하면 2의 k제곱 k 플러스 1에서 2의 k 플러스 1을 빼면 0보다 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 한 줄만 쓰면 돼. 얘도 뭐 좀 찝찝하다 싶으면 2의 k제곱에 k 플러스 1 빼기 2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0보다 크다고. 괄호 안에 이렇게 생긴 거 한 줄만 쓰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교과서니까 엄청 깔끔하게 이렇게 요거 봐 이렇게 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백지에다 쓸 땐 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빼세요. 여기에서 이거 통째로 빼서 얘가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돼. 이건 0보다 원래 큰 거고 얘도 k가 4 이상이니까 0보다 큰 거고 그러니까 0보다 크잖아? 빼서 0보다 크다는 건 얘가 더 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뭘 볼까? 이거 하나 볼까요? 이거 하나 볼까요? 이게 다인가? 밑에 또 있나? 없지. 이거 하나 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 증명하래요. 첫 번째로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라고 했으니까 2일 때 좌변 계산하는 거지 뭐. 1에서 2분의 1까지 우변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 좌변 우변 비교하니까 좌변이 더 커요. 그래서 n이 2일 때 성립하는 거고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냥 요 식에다가 k 집어넣은 거야. 그죠? 이걸 참이라고 가정한 거야.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야.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돼요? 양변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야겠죠. 그래야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양변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는 거고 여차저차 해서 마지막에 보여줘야 될 결론이 뭐라고요? 나에 뭐 들어가야 돼요?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2가 나에 들어가면 돼요. 중간 과정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어차피 결론이 그거야. 그래야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고 말할 거잖아. 나에 뭐 들어간다고? 우변에 K 플러스 1 넣은 게 들어간다고. 그죠? 끝! 끝! 이 중간 과정에 보시면 여기에 요만큼이 아까 말했던 그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써 있으니까 뭐 쓰면 되는데 빈칸 채우기 할 땐 뭐 하면 된다고? 양변에 뭘 더한대. 그리고 와서 뭐 가고 나의 나는 뭐야? 나 뒤에 뭐래요? 따라서 성립한다며. 아 그럼 여기에는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로만 해결하셔도 충분하다입니다. 뭐, 두 개밖에 없었구나. 이런. 해서 지금 유형 7번하고 8번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대표 문제 정도는 지금 눈으로 빨리 보세요. 대표 문제 2개만 빨리 풀어보세요. 유형 7번하고 8번.